안녕하십니까. 모종린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오늘 여러 분야의 연사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불가피해진다면 우리의 삶의 공간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겠죠. 제가 꺼내든 코로나 시대 생존 키워드는 도시의 재구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도시와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처럼 이런 모습은 낯설 수밖에 없죠. 지금 SDF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니까 제 앞에 지금 청중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연을 PC나 모바일 폰으로 보고 계시겠죠? 솔직히 이제 학교에서도 화상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죠. 이런 강연의 모습이 익숙해진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방역 당국에서 모이지 말라니까 안 모이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 많은 곳에 모이거나 멀리 이동을 하거나 낯선 환경에 있는 걸 꺼려하는 있는 측면도 큽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요. 움직이더라도 가족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럴 것 같아라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카드 결제량 변화를 한번 볼까요? 집에서 500m 이내에 카드 결제는 늘어났죠. 반면에 집에서 멀어질수록 소비가 떨어졌습니다.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네 주민들끼리 중고 물건 사고 파는 일, 이런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폭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상표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벌써 나 거기 알아 라는 분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네요. 가장 대표적인 당근 마켓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동네 주민 배달, 동네 맛집 추천, 동네 상품 선물하기, 동네 시장 배송 등 다양한 동네 기반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골목 경제, 로컬 경제의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로컬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보다 온라인 경제가 지배하는 게 제대로 된 분석 아닙니까? 네, 온라인 경쟁 성장 속도가 무서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온라인 경제 내용을 잘 따져보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경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택배 요원이 필요하고 환경적으로도 낭비입니다. 택배로 인한 쓰레기 문제, 지금은 애써 피하고 있지만 점점 쌓여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이런 위험의식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경제를 미래라고 얘기하기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먹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푸드는 어떤가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만든 음식,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유통하는 음식이 로컬 푸드입니다. 글로벌 푸드와 로컬 푸드, 어떤 음식이 더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결국엔 로컬 푸드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로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여행입니다. 최근 제주도 여행 가보셨나요? 제주도 여행을 어떻게 가세요? 많은 분들이 제주시부터 시작해 순환로 따라 서귀포 찍고 성산 일출봉을 돌며 말 그대로 순환여행을 다녔을 겁니다. 이 정도는 찍어줘야 제주도 여행했단 말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고 그 동네와 지역 문화를 즐기는 여행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의 소비 여행 같은 패턴은 코로나 위기가 설사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 생산과 소비 위주의 로컬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의 이슈에 기인한 것만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도 더해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로컬 지향은 2010년대 초반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귀농 귀촌, 제주이민, 골목상권, 핫플레이스, 고향 지향 등 이런 5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로컬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삶에 대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이쯤 되면 로컬 텍트, 로컬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이 아닐까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5분 도시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15분 거리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재구성한다는 개념인데요. 15분 도시에 가장 발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네, 프랑스 파리입니다. 에펠탑, 샹젤리제, 거기 그 파리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리포트로 보실까요? Vous avez choisi l'espoir, vous avez choisi le rassemblement, vous avez choisi un Paris qui respire, un Paris plus agréable à vivre, une ville plus solidaire qui ne laisse personne sur le bord du chemin. 이달구 시장의 15분 도시 개념은 주거지와 상업지구를 구분해온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거주와 근무, 쇼핑과 여가 등 모든 생활을 15분 안에 가능하게 만드는 생태형 스마트 도시 전략입니다. 모든 거주민들의 활동이 15분 안에 해결되면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이 줄고 일정 공간에 각양각색의 직업군과 계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공동체의 다양성에도 기여할 거라고 이달구 시장은 주장합니다. 생태형 미래도시에 대한 파리의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자전거 벨리브와 전동 퀵보드를 도심 내 대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가 하면 몇 년 전부터는 센 강변의 차로를 막아 도심 공원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C'est agréable. C'est détendant, Ouais. C'est vrai, non, c'est sympa. Sympa. Très bonne initiative. Voilà. C'est tout. We're going to dance. We're going to dance. 스페인 바르셀로나시가 슈퍼블록을 지정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입니다. 슈퍼블록은 바르셀로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만사나 9개를 한데 묶은 것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 400m인 이 공간에선 주민 소유의 차량이나 공공 임무를 맡은 차들만 운행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제한 속도는 시속 10km입니다. 차가 사라진 공간에는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녹지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시는 시범 적용 중인 슈퍼블록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파리 얘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바르셀로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15분 도시는 이 도시들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포틀랜드, 미국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다른 미국 도시와 달리 포틀랜드는 파리와 같이 걷기 좋고 동네가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남의 나라 도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나라엔 이런 도시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뚜렷한 시도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고 환경과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선 이런 생활권 도시로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생활권 도시로의 재구성을 위해선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도시의 분산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단위가 생활권 도시로 분산해야 하는데 제 생각엔 대도시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규모, 중소도시는 20, 30만 명 규모의 생활권 도시로 통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 지금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전할까요?
서울의 아침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모습 아시죠? 밀집, 밀폐, 밀접이란 산미를 안고 사는 대도시는 분산해야 합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작은 도시는 그 대신 여러 도시를 모아 방역과 복지 시설이 중앙에 집중된 컴팩트 도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생활권 도시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거, 교육, 상업시설과 더불어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히 재택근무,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과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대도시나 대도시 중심부에 살아야 할 필요성을 약해지고 있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로컬 경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생활권 도시의 자생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상권의 재편도 시급합니다. 소상공인이 활동할 수 있는 상권을 공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상권은 자연 친화적이고 주거 지역과 가까운 상권입니다. 상권의 개별 공간도 자연 환경 중심의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보행자, 소상공인, 지역식 기술 등 생활권 도시에 적합한 스마트 도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생활권 도시 경쟁력이 자연환경, 보행이동, 소상공인 산업, 주민의 지역 혁신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운영의 자동화, 디지털 시장과 상점의 스마트 도시 기술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도시에 필요한 문화와 산업을 개척할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자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메이커, 공방, 로컬숍 등 다양한 로컬 브랜드와 산업을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네 중심의 생활권 도시는 효율성과 편리성 중심의 하이테크와 인간 감성 중심의 하이터치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도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권 도시를 광범위하게 구축한 지역과 국가가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